we're going to $1 million by 2028 because we're going to print more money in Trump's 2.0 than Biden did in his term. Why? For all the reasons that I just mentioned. 오랜만에 등장한 아서 헤이즈, 강렬한 어조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근거로 지금 100K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를 예언하는 것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때는 2022년 모든 자산 시장에 공포가 퍼진 시기가 있었죠.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유동성을 줄이고 채권과 주식은 급락합니다. 이때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죠. 암호화폐 시장에 결정타를 날렸던 건 FTX의 붕괴였습니다. 업계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은 그 거대했던 고객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기범으로 드러났고 크립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한 전환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유동성 정책의 주체가 연준에서 미국 재무부로 넘어간 것이죠. 제닛 옐런 당시 재무부 장관은 역레포 개정에 쌓여있던 2.5조 달러의 유유자금을 단기 국채 중심의 발행 전략으로 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자산시장은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바닥 역시 바로 이 시점이었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 반응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무브 인덱스에 있습니다. 메릴 린치 옵션 변동성 지수,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도구로 VIX, 빅스가 주식시장 공포지수라면 무브는 채권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140을 넘기면 정부는 반드시 개입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그리고 지금 살펴본 2022년 공포의 변동성 시절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왔죠. 그리고 최근 25년 4월 140을 한 번 더 넘었습니다. Yes, technically speaking, a buyback is not quantitative easing. It is not money printing. It does not really influence the amount of dollars in the system, but the second order effects are positive for dollar liquidity and obviously for our bags. 2022년 무브가 140을 넘자 영레포 자금이 풀렸고 20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무브가 142까지 다시 오르자 앞서 설명한 영레포 계정에 국채를 다시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한 달 만에 50%가 상승했어요. 정책 개입과 시장 반등의 반복 구조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영레포 계정에서 매도했던 오래된 국채를 다시 재매수하는 것을 바이백스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적 완화 또는 긴축은 연준의 권한이죠. 반면 이 바이백스는 재무부, 즉 행정부 권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죠. 시장 유동성 관점에서 바이백스는 양적 완화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양적 완화라는 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비트코인 상승을 떠받치는 핵심 유동성 수단이 된 셈입니다. 돈이 풀렸단 얘기예요. 과거엔 개인 투자자, 외국 정부, 연준, 그리고 은행이 나서 국채를 사줬죠. 안정적인 투자처이기도 하고 미국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교섭에서도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경제 불확실성으로 미국을 예전처럼 신뢰하기 어려워졌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와의 교섭을 위해 국채를 보유하려는 의지가 줄어든 게 크죠. 지금 미국 가계는 저축이 바닥났고 외국 정부는 제재 리스크를 우려하며 국채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준과 은행도 움직이질 않죠. 결국 유일한 구매자는 채권의 단장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들 뿐인데 이들이 레버리지를 더 쓰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바이백스입니다. 즉, 이 구조는 시장 유동성을 창출하는 행정부의 수단이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흘러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연준은 22년부터 금리를 올리며 긴축 위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이제 재무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파월 의장을 압박해봤자 트럼프 뜻대로 금리를 내려주질 않으니 플랜 B를 쓰는 거죠. 2022년 9월 이후 영레포 계정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면 영레포 잔고는 2.5조에서 2천억 달러 이하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15K에서 지금의 100K까지 6배 이상 상승했죠. 따라서 영레포 잔고 감소는 비트코인 강세장 출발 신호라는 뜻이고 지금 영레포 잔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But don't worry, we're going to $1 million by 2028 because we're going to print more money in Trump's 2.0 than Biden did in his term. Why?
For all the reasons that I just mentioned, 이번 강연을 통해 아서 헤이즈가 밝힌 이유가 다양하죠. 그 요인에 대한 과거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성장률을 대입해보니 기간별 예상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무브지수의 움직임으로 현재의 2배, 100% 성장을 예상하며 빠르면 여름,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200K가 달성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미국 상하원 예비선거를 준비하며 당연히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300K 달성, 이후 연계되는 경제 시나리오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인해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2028년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상당히 과감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어찌되었던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죠.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이래저래 싸움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경제를 폭망시킬 순 없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지수 대부분 썩 좋질 않죠. 그냥 놔두면 시장은 우하향하고 전 세계는 트럼프를 2번에 걸친 실패자로 기억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자기 임기라도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야만 하는 미국, 그 돈을 굴리는 기관은 ETF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국채 대신 정부 중립적인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22년에도 공포 속에서 기회는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장은 불확실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을 읽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죠. 지금이 우리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대폭락부터 지금까지 코인 시황을 분석하며 함께 나누려는 목적으로 단톡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이번 상승장 함께 대응해 보자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